예, 지난 시간에 이 르꼬르비제를 조금 덜 했는데 마무리를 좀 짓고 그 다음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지난 시간 이제 제가 르꼬르비제의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건축에서 서양 건축사에서 전혀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던 그 건물 내부를 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르꼬르비제가 이 롱샹 성당을 비롯해가지고 이 이후로도 이제 되게 재미난 집들을 많이 짓는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르꼬르비제의 건축적 그 특징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제 인기를 많이 얻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나 그다음 미스 반데오로에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일본의 그 당시는 신진 건축가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되게 르꼬르비제를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요새 이제 그 정말 세계 건축계에서 날아다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안도 타다오라는 이 건축가와 건축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 이, 이 안도 타다오를 통해 가지고 이 현대 건축에서 공간에 대한 모색들이 떻게 보면은 제 해석이긴 한데 안도 타다오에 가서 완성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여겨질 정도로 어떤 좀 상관관계들이 깊습니다. 우선 이제 이 롱샹 성당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굉장히 독특한 그 현대 건축가라는 게 이제 알려졌는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안도 타다오 같은 이 사람한테 이제 까지도 이제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복싱 하면서 뭐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건축 노가다 뭐 이런 걸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뭐 자기 형님은 이제 야쿠자하고 뭐 오사카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좀 지금도 보면은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리고 뭐 이 사람 그 설계 사무실에서는 말보다는 뭐 재떨이가 먼저 날아간다 뭐 이런 또 평이 나 있고 기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그 복싱으로 이제 뭐랄까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는데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그 르꼬르비제 작품집을 보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이제 감흥을 받아가지고 제가 책에서는 그냥 복싱하다 우연히 마주쳐가지고 이 건축가의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 건축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아르바이트를 또 했었더라고요. 하던 차에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자기는 이제 이 건축가의 길을 걸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르꼬르비제를 이제 우연찮게 헌책방에서 만남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아주 그 르꼬르비제에 대해서 완전히 그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뭐 도면을 수도 없이 뺏겼대요. 그리고 이제 그 고졸이었는데 그 대학 안 가고 이 사람이 이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계속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이제 돈을 모아서 이 르꼬르비제 건물을 꼭 봐야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도 타다오가 이제 바로는 못 갔어요. 아직 일본에서 아직 여행 자유로가 안 됐어가지고 바로는 못 갔는데 그 여행 자유가 풀릴 때 그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뭐 되게 가기 힘들었나 봐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 소련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대륙횡단 열차 타고 이제 쭉 가면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쭉 갔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롱샹 성당에 이제 처음에 딱 도착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그 르꼬르비제는 사망하고 난 직후였고 그래서 이제 이 롱샹 성당에 이제 와가지고 머물면서 이 성당을 갖다가 거의 뭐 디테일까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며칠 있으면서 이제 꾸준히 연구를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유럽 전체에도 이제 한 바퀴 돌고 미국도 한 바퀴 돌면서 이분은 이제 그런 공간성에 대해서 이제 굉장한 그 감흥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주로 그 자기가 직접 답사를 통해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도 타다오 건축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활동했던 그 60년대 활동을 시작했던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 이러면은
되게 이제 건축계에서는 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막 이런 논쟁이 일어날 텐데, 이 안도타다운 처음에 디자인을 건축물을 내놓을 때부터 그런 계보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 건물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 안도타다오의 건축물은 굉장히 그 건물이 멋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 노출 그 콘크리트에다가 외장도 안 하고 그냥 시멘트 그대로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도 보는 사람한테 엄청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제 건물을 이제 만들어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수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안도타다오야말로 이제 그 르꼬르비제의 건축이 공간을 이제 추구하긴 했지만 그 외형도 조금 그냥 뭐 두진 않았거든요. 그 겉으로 봐서 형태도 굉장히 좀 기괴하게 많이 만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도타다오의 경우에는 아예 완전하게 이 건물의 공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이제 디자인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이러니한 게 이제 이 르꼬르비제의 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는 제가 보건대는 분명히 그 일본 건축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건축에서도 이 공간에 대한 추구가 가능하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이 안도타다오는 이제 르꼬르비제의 그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르꼬르비제를 쭉 보다가 르꼬르비제뿐 아니고 이제 그 유럽의 혹은 미국의 여러 이제 건축물들을 둘러보다가 이제 자기 나라 돌아와 가지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건축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은 자기 스타일이 완벽하게 구축이 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썼던 공법이나 그 자기의 스타일들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관된 어떤 스타일 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질리지 않게 이렇게 쭉 그 훌륭한 건축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무튼 이 안도타다에 오면은 완전히 공간이 중심이 된 그런 건축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르꼬르비제하고 연관성상이 있다. 그것이 또 일본 건축가 입장에서는 그 자기네들의 전통을 되찾는 그런 쪽에 또 이 르꼬르비제가 큰 공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좀 세밀하게 파서 보시면은 이제 이 안도타다오 건축물에서는 르꼬르비제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롱샹 성당인데, 자, 이게 이제 안도타다오의 작품 중에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아파트 건물이죠. 이 많이 보셨죠? 안 보셨구나. 고베가 보면 되게 부산스러워요. 부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이 땅은 좁고 산이 이렇게 바짝 붙어 있거든요. 바닷가에. 근데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트라니까 여러분들 이상하시죠? 아파트인데 이게 산의 그 능선을 따라 가지고 각 층들이 산의 라인에 따라서 이렇게 쭉쭉 밀면서 올라가는 이런 아파트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개념을 확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아파트를 만들어서 이제 얻는 장점이 뭔가 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층의 옥상이 위에 층의 마당이 된단 말이죠. 게다가 여기는 고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마당에 밑에 층 옥상에 딱 서면요, 이 앞으로 뭐가 보이냐면은 바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한 10여 년 전에 이 안도타다오 건축전을 이제 과천 현대미술관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가보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사진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사진 하나를 보니까 여기 같아요. 여기 같은데, 여기가 아마 수영장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안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수영장에 물하고 바깥에 그 고배항에 그 물하고 바다하고가 막 연결돼가지고 마치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제 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은 매우 특이한 뭐 아파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형태를 보면은 별로 뭐 화려하지가 않죠.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시멘트 덩어리인데 이렇게 만들물 해가지고 일단 건물도 이 뭡니까 이 산의 라인에 맞춰서 지으니까 이 안도타다오 자신이 이제 이렇게 설계를 하긴 했지만 그 설계를 하는 밑바탕은 이 땅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비대칭적이면서도 이 뒤에 있는 산과 어울리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동양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시멘트 건물로 이제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안에서 봤을 때 바깥 공간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이 현대 건축에서 완전히 이제 잘 구현된 그런 케이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이 안에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되게 이제 비대칭에다가 비정형적인 그런 이제 디자인 해놓으니까 이 안에도 공간들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입방체로 정렬은 안 돼 있지만 아주 그 랜덤하면서도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그 명성을 이제 뭐 그 전부터 있었는데 특히 이제 명성이 이제 많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뒷얘기를 좀 하자면은 처음에는 요걸 먼저 지었대요. 요걸 먼저 지었는데 이 재밌습니다. 이게 왜 이 건축주가 안도 타다오한테 맡겼나 그랬더니만 요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의 건축주가 야쿠자였대요. 야쿠자 두목. 그래서 안도 타다오 좀 세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좀 문제 없이 건물 지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맡겼다 그래요. 근데 안도 타다오 여기 와서 딱 보니까 이거 이렇게 지으면은 산에 라인하고 맞춰서 너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그냥 짓는 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건축주 이제 꼬셔가지고 했는데 완전 히트를 친 거예요.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이제 두 번째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 뒤에 또 하나 그 위에 또 하나 해서 완전히 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완전히 혁신적인 그러나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건물은 서양적인 건데 이 원리는 완전히 자기 전통적인 건축 방식으로 지어가지고 아주 그 대대적인 히트를 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고베 가면은 이 아파트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도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뭐 지금은 좀 그 수희 아저씨가 이렇게 제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우리가 이제 서울시내에서 보는 그 산자락에 아파트 지어진 데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가 산이 이렇게 끝나는데 아파트 올라가게 되면 뒤에가 완전히 그 슬럼과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이렇게 지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게다가 이런 아파트는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 위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되니까 자동 헬스도 되고 아주 그 친환경에다가 아주 그 뭐랄까요, 그 웰빙 아파트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 내부에 보면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시멘트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방도 아닌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시멘트 낭비잖아요. 건설비 낭비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자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바깥에 경관이 어떤 사진의 프레임처럼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기법들이 일본 건축이나 우리 건축이나 아주 옛날 건축에는 아주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물의 교회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교회 건물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 건물이 되게 재미난 게 담벼락이 이렇게 기역자로 하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언덕이고요. 보통 이제 건물을 지으면은 담을 사각형으로 치지 않습니까? 근데 동양에서는요, 우리나라 옛날 건축도 그래요. 담을 시선을 가리는 용으로 쓰기 때문에 담벼락을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 놓는다든지 그냥 담벼락 하나를 갖다 시선을 가리는 정도로 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서양 건축에서는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안도타당을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 앞은 이제 그 연못이거든요. 연못입니다. 자, 이제 멀리서 보면은 이게 잘 안 보이네. 너무 하얘져가지고. 요걸 봅시다. 이렇습니다. 이런 공간인데요. 자, 이 건물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옆에는 언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담을 안 쳐도 담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희한한 것은 만약 여기다 그 건물을 이제 짓는데 여기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입구를 어디다 두겠습니까? 여기다 두겠죠. 여기가 이제 길인데. 근데 이 건물은 입구가 따로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리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일부러 돌게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에서 보니까 다 보이지만 이 밑에 이제 접근한다 그러면 안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담벼락이 높아가지고 이게 안 보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으로 이제 쭉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담벼락이 이렇게 있고 여기 숲이 이렇게 해서 되게 좁죠. 좁고 긴 공간이 되죠. 긴 공간인데 안이 뭔지 안 보여. 물소리는 들리겠죠. 그럼 뭔가 안에 뭐가 있지? 이러면서 이제 궁금해하게 되겠죠. 요 틈새 이렇게 딱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건물을 딱 보게 됩니다. 한참 어두운 데를 지나서 저 뚫어진 데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요런 장면이 보인단 말이죠. 아, 이거는 좀 있다. 그러니까 건물이 탁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보는 거하고 그 담벼락 한참 걸은 다음에 보는 건 다르겠죠.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부아 빌라 생각하시면은 좀 뭔가 연속성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여기서 이제 한 중간 클라이막스가 된단 말이죠.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안에 들어가면은 예, 이렇습니다. 여기가 예배 보는 곳이고 이게 유리창이에요.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 십자가 탁 올라가고 앞에는 보세요. 탁 이렇게 산이. 아, 감동스럽죠? 근데 이 감동이 어디서 오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건물 모양이 아니라 공간에 대한 체험이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 되게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도타다운은 일부러 이런 공간에 연속성을 주면서 공간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건물을 맨 시멘트에다가 그 무슨 뭐 장식 전혀 안 하고 그냥 봐서 아름답지 않습니다, 전혀. 이렇게 이제 형태를 갖다 완전히 죽이는 대신에 공간을 갖다 살리면서 이제 세계에서도 굉장히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건물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요거 이제 빛의 교회인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빛의 교회가 안에 들어가서 본 것만 이렇게 감동적이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 교회는 되게 작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안도타다고 처음에 맡았을 때 터는 작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돈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뭐 할 게 없었대. 그래가지고 고민한 사이에 뭘 했냐면 그냥 박스로 시멘트 박스로 공간 하나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요 시멘트 담을 요 사이에 관통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끝이에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왜 감동적이냐면은 우선 건물이 이렇게 달랑 하나만 딱 들어가면은 공간의 연속성을 상당히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 대로 이렇게 길에 이렇게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이다 그러면은 그 대문을 어디다 두겠습니까? 현관을 여기다 두겠죠. 근데 이 교회 출입구는 여기예요. 희한하죠? 건물 안에다가 공간의 변화를 못 주니까 바깥에 삥 둘러가면서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그 길인데 담벼락을 이렇게 막아놨어요. 여기가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래서 이리 들어가면은 이쪽에 꺾으면은 점점 공간이 좁아져요. 그래서 바깥에는 밝고 넓은데 이렇게 몇 번 이제 굴절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점점점 공간이 좁아져. 그러다가 이 안으로 딱 들어오면 이 확산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의 시퀀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형태는 간단한데 이런 식으로 그 벽면을 타고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공간의 변화들을 갖다 주는데 안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돼 있죠. 특이한 건 요 사각 박스에 요 그 벽면이 들어가 있어요. 관통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변화를 약간만 줍니다. 밖에서 보면 이렇죠. 십자가 있으니까 교회구나. 따로 간판이 없어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 이런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이 공사비가 많았으면은 아마 이런 건물을 못 만들었을 겁니다. 자기도 그런 얘기를 해요.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뭘 넣는 거보다 뭘 빼는 쪽으로 갔다. 그래서 벽면을 이렇게 빼버리고 유리로 딱 막아놓으니까 그냥 감동적인 공간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저도 참 그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성을 하게 되는 게 맨날 이거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재료가 없어서 못하고 했는데 이런 작품 보면은 그게 아니구나. 내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구나. 물질이 없으면은
가치로서 감동을 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에서 보면 이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각도를 이렇게 준 거예요. 여기 딱 들어와서 보면은 앞이 확 넓어지니까 더 막 지금까지 들어오던 공간은 점점 축소됐었는데 여기 오면은 확 확장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서 건물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요건 이제 최근작인데요. 바다에 있는 주택이에요.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니죠. 그죠? 뭐 요새는 뭐 이렇게 저도 답사 다니다 보면은 뭐 펜션이니 뭐 해가지고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앞에 뭐 이상한 뭐 유럽식으로 통나무로 집을 지어가지고 눈에 띄게 해놨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4층 집인데요. 구조가 진짜 간단하죠. 6m 세우고 옆으로 뉘어서 이제 끝났어요. 그게 4층 집입니다. 이게 1층, 2층, 3층, 4층인데 여기는 이제 뭐 침실하고 거실하고 식당 뭐 이런 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로 치면 거실 역할을 하겠죠. 근데 그냥 보면은 무슨 가건물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건물은 동양 건축이 다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았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에 들어갔을 때 바깥의 경관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보시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안도 타다오가 왜 유명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도 타다오가 활동할 때도 처음에 활동할 때도 뭐 주변에 뭐 동경대 건축가 나온 사람들, 뭐 어디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많았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았는데 다 보면 무슨 모더니즘이니 포스트 모더니즘 막 이런 논쟁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거 딱 내가지고 고졸인데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도 했었고 지금은 동경대학교 교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참 한심스러운 게 하버드에 나온 사람 많은데 하버드에서 가르친 사람 별로 없잖아요. 특히나 일본은 대단하다 싶은 게 일본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하버드에서 교수한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지금 좀 뭔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런 방식이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좀 특이한 건물이구나 라는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그 일본 고건축 혹은 우리나라 고건축의 기본적인 컨셉이거든요. 그걸 이제 찾아 나왔다. 르꼬르비제를 통해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일본 이 고졸 출신 건축가한테 좀 배워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왕에 건물에서 공간 문제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열등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고건축은 더 좋은 게 많았다. 이게 병산서원입니다. 밖에는 아무것도 없죠. 밖에서 보면 건물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게다가 지붕으로 꽉꽉 막아놨어요. 담벼락으로도 막아놓고. 근데 이 성원인데 이 성원 건물은 이제 지금 대문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봐주면은 정말로 대단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유교 건물은 바깥에서는 잘 안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서양 건물 보듯이 이 건물 보니까 크지도 않고 뭐 멋있지도 않고 뭐야 이러면서 열등감을 그동안 느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 롱샹 성당이나 안도 타다오의 이제 이런 건물 보는 방식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일단 들어가 봐야 됩니다. 자, 우선 대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쪽으로까지 쭉 관통이 되어 있죠. 막으면서도 뚫어 놓는 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 구성 방식이에요.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별거 없죠. 조금씩 들어가 보면 뭔가가 나오는데 앞에 누대가 있습니다. 누대가 굉장히 긴데 만대루, 늦게까지 기다리는 누. 그래서 뭐 달을 누대에 앉아가지고 늦게까지 기다린다는 말도 있고 인재를 늦게까지 기다린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 계단 따라서 보면 병산서원
이 서원 앞쪽이 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해가지고 병산서원이에요. 하여튼 그냥 대문에서부터 쭉 연결돼 있죠. 그 이제 누대 밑으로 들어가죠. 이게 이제 누하진입이라 그래요. 누하진입.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옛날 절에서 이런 누하진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